자,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상법 개정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뭐냐면은 주주에 대한 어떤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주주에 대한 충실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주주에 충실한다는 거는 뭐냐면 다소 좀 약간 이게 모호할 수도 있는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률과 제도는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법에서 딱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처벌한다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호하면 뭐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맞네 그러네 하면서 이거는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주에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우선은 사실 뭘까요? 배당금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소각해 가지고 발행 유통 주식수를 줄여 가지고 주가가 오르게끔 한다거나 내지는 기업 경영을 잘해 가지고 배당금이나 아니면은 기업 가치를 더 증가시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번 보세요. 기업에서 어떤 배당을 실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주들이 결정합니까? 배당 성향, 배당률을 결정하는 거 누가 정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과연 몇 % 배당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까 재형법정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유도 알겠어. 왜? 우리나라가 막 쪼개기 상장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유상증자 엄청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유상증자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발표한다거나 이러면은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거를 주주가치 제고에 해가 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모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이 분쟁이 해소되는 데는 어디에서 이 분쟁이 해소가 됩니까? 법정에서 해소가 되겠죠. 근데 모든 비즈니스적 문제를 갖다가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법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법적인 분쟁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고 하면은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하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그 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법정에서 해결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자본시장법은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상법상 법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비상장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만 하기 때문에 이 상장기업의 숫자는 이제 한 2,000개 정도 수준으로 제한적이죠. 여기는 훨씬 더 법인의 개수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겠죠. 수십만 수백만 개의 어떤 법인들이 있겠죠. 비상장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규모가 보통은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에 해당되는 기업의 규모가 크겠어요? 아니면 상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의 규모가 크겠습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 개수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이 충실 의무를 가지고 만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주주들이 예를 들어 어떤 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런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상장기업에게 또 굉장히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주들과 경영진의 견해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영세한 이런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이런 법인들에게 주주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어떤 그 법률적 분쟁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법인을 대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취지도 공감이 됩니다. 취지가 공감이 되지만 상법의 적용 범위는 너무 넓고 그리고 영세기업마저도 모두 다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는가? 왜냐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적용받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퍼블릭이라고 하죠. 대중. 누구나 우리가 주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주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상법 적용받는 거는 주주가 몇 명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주주면은 내가 이 경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법률적인 어떤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남발되면서 그 경영을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경영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은행이잖아요. 금융기관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그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업들을 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명료하게 얘기하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상법 개정안을 꺼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 상장 기업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쪼개기 상장도 하고 뭐 경영의 실패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만 이거는 그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그 피해가 컸다라고 하면 상장 기업에 한정 짓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까지 확대하는 게 맞을까? 매출액 10억도 안 되는 법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뭐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요 이슈들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